자, 105페이지 봅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우리 법 규정인데,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간단해요. 그죠? 1번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뭐를 하려면 표시 광고를 하려면 돼 있죠. 표시 광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이 표시 광고를 하려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매물 광고 내잖아요. 그걸 갖다 표시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세요. 그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런데 결국 명시 동그라미 칩니다. 그 무엇을 명시할 것인가 그걸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다 위임시켜 놨는데 2번에 보시면 1번과 2번을 별표 표시하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기출된 문제에서는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답을 뭐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또 싹 헷갈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은 답이 안 보이게끔 만들어.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 이걸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우리 시행령에서는 등록번호는 법정 명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시라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하니까 전부 다 등록번호가 또 답이 될 줄 알고 또 그걸 외워. 그게 또다시 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뭘 외워야 되느냐면 그 1번, 2번 그걸 외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암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암기와 이해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자꾸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 하는데 암기를 해야 이해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누가 아닌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조문인데 규정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근데 위반 시에 1년 가는 걸 동그라미 치나요. 그걸 잘 물어보는 거다. 그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잘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위반 시에 제재를 외웠나 안 외웠나 그걸 또 잘 물어본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다라는 겁니다. 재교재는 항상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고 3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형벌이 그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짜리, 3년짜리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은, 기억을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 읽어보면 좋은 건데 왜 이 규정을 신설하게 했는지 그 규정을 둔 취지를 곧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시험 출제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 교재의 특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래 각주도 참고사항이라 읽어보시면 편한 사항입니다. 근데 꼭 시험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밑에 각주에 적어놓은 거나 참고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출된 문제가 답이 5번으로 제되어 있는 거죠. 개설 등록번호 이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하는데 저 앞에서는 우리가 자격증의 대여 금지 가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제일 숫자가 많은 거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중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그 개업권 종류 중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세 종류인데 이 사람을 전제로 시험 문제를 제일 많이 구사를 해요. 알겠어요? 현실적으로도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은 항상 정이 두 개다. 무슨 정과 무슨 정?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가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용어 정의는 왜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를 한다. 그러니까 등록증이 있는 거다. 그 자격증도 있고 무슨 증? 등록증. 그리고 저 앞에서 우리가 자격증 대여 금지를 공부했는데 지금은 무슨 증 대여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입니다. 근데 이 자격증 대여나 등록증 대여나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뭔 소리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다 수행하고, 알겠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분이 도장만, 자신의 도장만, 등록된 인장만 날인해주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정의 대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106페이지 1번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걸 동그라미를 쳐봐요. 주어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위반 시에 제재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관로 안에 잔글씨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을 대여하게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고 포상금 지급 사유하는 건 저 뒤에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 그걸 공부하고 나면 증 대여를 한 사람을 신고 고발하게 되면 뭐를 받을 수도 있는 사유구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사유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그렇게 해놓은 거라. 하여튼 위반 시의 제재는 그때그때 뭐 외우려고 했다가 까먹어도 관계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외우는 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이를 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결국 증을 대여하게 되면 대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상대방도 뭐다? 불법이다.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1번에 주어를 동그라미 쳤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리를 공인중개사는이라고 바꿔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이 아니라 이제 자격증으로 바꿔 읽어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로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읽으면 그게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사람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봐요. 50페이지에 보면은 제2절에 무슨 증 대여 금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에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주어가 다르죠. 이거는 공인중개사는이고 뒤에 거는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의가 기초라고 그만큼 강조했잖아. 공인중개사라는 단어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구별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공인중개사는 그럼 당연히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고 뒤에 개업공인중개사로 주어가 바뀌면 무슨 증 대여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과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라는 거지. 별도로. 근데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두 증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증을 대여하게 되면 무슨 증 대여로 볼 수 있느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 자격증 대여로 볼 수도 있고 뭐 등록증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법이 두 증의 대여 금지 규정을 따로 뒀느냐. 요 사람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중에 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아직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없지만 무슨 증은 있다? 등록증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법이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만 돋버리면은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의 증 대여 금지를 차단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증 대여 딱 하면 무슨 증 대여밖에 안 된다. 등록증 대여밖에 안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 대여 금지 규정이 두 개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같은 증의 대여 금지이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의 수위가 같다 다르다? 처벌의 수준이 같아요. 등록증 대여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 자격증 대여하면 무슨 취소?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거라. 거기다 형사처벌로는 등록증 대여는 몇 년? 1년으로 돼 있잖아. 자격증 대여도 몇 년? 1년이 돼. 그리고 또 나중에 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공부하지만은 자격증 대여한 사실을 신고 고발해도 무슨 금 지급 사유가 된다. 보상금 지급 사유가 돼. 등록증 대여를 신고 고발해도 뭐 보상금 지급 사유 그래 돼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똑같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그 밑에 106페이지에 3번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며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대여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판단해 둔 판례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그 앞문장을 읽어보면은 오해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뭐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걸 대여를 한다. 국어적인 해석 맞죠? 근데 이걸 받고 오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정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하니까 정을 이리 건네주는 행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아, 그렇죠. 실제로 정을 건네주는 행위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정에는 사진도 붙어 있고 인적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네받아봤자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못 써먹고. 그러면 정의 대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계속 읽어봐요.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라건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즉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정도 갖고는 정을 대였다고 말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자금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익만 분배받고 경영에는 뭐 관여하지만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한다? 안 하면 이런 걸 정을 대여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를 정을 대여라고 하는 거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형식, 실직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누가 다 수행한다? 무자격자가 다 수행하고 결국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만 해주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정의 대여를 한다. 우리가 그래서 매매 계약서나 이런 확인 설명서 같은 이런 서식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찍혀져 있으면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다 업무를 수행한 거다?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 이런 모습을 두고 뭐라고 그런다? 정의 대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요. 판례가 이렇게 7, 8줄 적어놔도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이해식 공부라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해식 공부를 하려면 항상 머리로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다 암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이제 12절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절차를 공부하게 되는데, 알겠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별표 표시를 해둡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이 사무소 이전 행위가 자주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전 절차를 잘 물어요. 자,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 어디로든지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전국 어디로든지. 자,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하는 형태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자 이 말이지. 중개사무소는 2개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이중사무소 금지 공부했잖아. 그래서 그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다. 사무소는 전국에 1개밖에 못 둔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사무소 소재지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있게 마련이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어디다가 해요? 시군구청에다가 하는데 어느 시군구청이 하게 돼 있습니까?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는 당연히 어디 안에 있는 거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야. 거기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무소를 전국 어딘지 이전할 수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케이스,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케이스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 북구에 있는 이 중개사무소를 북구 안에 옮기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 북구에 있는 이 중개사무소를 포항으로 옮기든지 부산으로 옮기든지 서울로 옮기는 건 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든 사람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절차,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절차 구별해놨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지금 1번이 어에서 이전, 내에서의 이전이 돼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어디로 이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가 내외를 줄 딱 끊어놨잖아. 이런 걸 잘 먼저 설정할 줄 아는 공부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공부하다 보면은 뭐다 막 주듣긴 주들었는데 기억도 날다가 안 났다가 하는데 뭐다 체계가 안 잡힌다 하잖아. 체계가 아웃라인이 안 잡힌다 하잖아. 그런 현상을 자주 보이는 수험생들은 교재를 볼 때 뭘 좀 많이 활용하면은 체계가 잘 잡힌다. 제목, 목차. 알겠어요? 목차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체계를 잘 잡는 공부 방법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소 이전 절차 하면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뼈대가 뭐 내에서의 이전 절차,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절차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1번 내에서의 이전 절차 바로 위에 두 줄을 한번 읽어봐요. 중개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의 이전이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의 이전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절차가 같다 달라다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서 정리해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 내에서 이전 절차 보겠습니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영이 전한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그러고 있죠?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죠. 사무소부터 이전하고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다라는 소리죠. 근데 등록관청을 진하게 해놨어요. 줄 꺼놨다 이 말이지. 이걸 왜 꺼놨느냐 하면은 자, 이 마인드도 생각합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게 되면은 사무소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봐. 북구에서 남구로 이전해봐. 북구에서 뭐다? 서울 강남구로 이전해봐요. 그러면 등록관청에 변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등록관청이라는 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 되니까 알겠어요? 서울시 강남구로 옮겨버리면 강남구청장이 이제 또 등록관청이 돼버리는 거라. 그럼 북구청장은 종전 등록관청이 돼버린다. 그 등록관청에 변동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에서 이전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양갈로 2번으로 갑니다. 이전 신고할 때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첨부 동그라미 딱 칩니다. 첨부라는 단어를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첨부하는 서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소리지. 어떤 서류냐? 1번과 2번인데 이걸 또 억지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외워요. 왜 등록증을 첨부해서 반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라는 소리야. 자, 봐봐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항상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서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그럼 아이고 중간에 끼 들어와가 이건 앞에 난 모르는데 이리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순환식 강의니까 다음에 돌 때 또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첫 진도 나갈 때까지 기다리니 뭐다? 지금이라도 조금 들어놓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공부했죠. 뭐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 이런 거 한번 점검한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격증 재교부 사유도 점검을 했고, 알겠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사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법에는 증이 세 개 나옵니다. 자격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등록증. 각증의 재교부 사유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단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1. 잃어버리거나 뭐 2. 걸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셋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기억이 안 날 거라. 알겠어요? 근데 제가 쭉 읽으면 그때 뭐 하는 것들아 요 정도는 생각해 줘야 돼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없잖아.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종별을 바꾸는 거라. 누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교부 사유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걸 활용할 건 아니고 요거 활용할 거라. 그 등록증에 무슨 사항이 변경되면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재교부 사유단 말이야. 그러면 사무소 이전하고 이거 무슨 관계느냐? 사무소 소재지라는 영업장 소재지 아닙니까?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을 거다 안 돼 있을 거다? 기재되어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럼 사무소 이전을 해버리면 소재지에 변경이 일어나니까 뭐 기재사항 변경이 돼. 그러면 재교부 사유가 발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 말한다?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 가면은 주민등록증 재교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안 받지,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다 재교받게끔 돼 있는 거라. 그 주민등록증 전입신고하러 가면은, 알겠어요? 주민등록증 다 가왔습니까? 간다. 해요. 근데 안 가왔습니다. 하니까 그냥 갚으면 그만이라. 알겠어요? 갖다 주게 되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변경 기재한다, 안 한다? 합니다. 돈은 내라 소리는 안 해요. 알겠습니까? 잃어버리가 재발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등록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읽어보면 앞에서 많이 보던 문장이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만약에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을 확보했다라면은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낼 때 나왔던 문장이잖아. 그리고 사무소 이전은 사전 신고라요, 사후 신고라요? 사후 신고라 그랬잖아. 그럼 일단 이전부터 하고 신고하는 거라. 그 이전하기 위해서 확보한 건물도 등록 요건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에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꾸 외워야 돼요. 왜 이런 걸 내게 만들어놨지, 법을. 자, 법도 하나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 법도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법을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이해식으로 기억할 때는 왜 이런 조문을 만들어놨지 하는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머리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근데 그 강의하는 선생님들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왜라는 이유를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궁금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궁금해지면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 보면 제일 좋고, 이유를 궁금했는데도 이유가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지면 질문을 하시면 돼. 쉬는 시간이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당장 알겠어요? 부동산 공법 같은 것도 봐봐요. 알겠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고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고 도시군관리계획이 어떻고 그런 거 자꾸 수립해가 거기에 따라서 이용 제한하고 있잖아. 법 조문이. 그런 계획의 수립해가 그 계획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용 행위를 제한하도록 법을 왜 만들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 너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하면서 외워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런 겁니다. 계획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간단해요. 그 이유를 딱 던지면은, 왜 질문을 던지면은 그 답이 의외로 간단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암기시로 공부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유한 이렇게 해야 돼. 맞나? 자원이다.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다라는 거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근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이 말이지. 그럼 뭐 해야 되겠노? 서로 다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이용해 몰랐고. 알겠어요? 맞죠? 그럼 뭐가 우려된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뭘 수립해가? 광역이든 도시기본계획이든 그건 다 차우고 계획을 수립해가. 그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토지 이용 계획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하는 걸 계획을 수립해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뭘 해라? 이용해라라는 소리라. 그 계획은 일반 국민들이 수립해요? 아니면 행정기관이 수립해요? 행정기관이 다 수립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 보면은 시장 군수는 겠다가 시도지사는 겠다가 장관은 겠다가 맨날 주어가 그거로부터 시작하잖아.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이 그렇게 수립해 놨으면은 국민들은 토지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 계획대로 해라? 따라와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계획 제한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토지 이용 계획이야 결국. 그 토지 이용 계획의 구체적인 명칭이 광역도시계획이 어떻니, 기본계획이 어떻니, 관리계획이 어떻니, 또 그 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어떻니, 그 후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어떻니, 이런 식으로 계획의 명칭을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계획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행정적인 수립에 대한 계획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띄보면 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하는 거 띄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하는 거 있죠? 옛날에 도시계획 확인은 했단 말이야. 그게 지금은 명칭이 뭐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런데 그거 발급해가지고 딱 보면 내 땅의 이용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꾸 이유를 고민해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된다, 이 법은. 알겠어요? 이 법은 다 외워야 돼. 자, 그럼 됐고, 양갈로 3번에 이전 신고를 그렇게 첨부서를 통해서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가져는 내용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딴 거 없어요. 이거 심사하는 거지, 뭐. 당신이 이전한 그 사무소 건물 있잖아. 그 건물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건물이다, 부적합한 건물이다. 그거 심사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되잖아. 가설 건축물에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뭐가 건물에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 심사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적합하면은 등록증을 만다. 재교부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놓고 밑에다 적습니다. 수수료 있음 고리 적어요. 수수료. 그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돼. 재교부를 받게 되면은. 알겠어요? 우리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내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요걸 주의하셔야 돼. 사무소 이전 신고 행위 그 자체는 수수료가 없어요. 없는데 사무소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재교부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재교부가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난다. 그러면은 요렇게 기억해야 돼. 제 말범새를 따라요.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왜 내놓을 까마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알겠습니까?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자, 근데 지금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잖아? 그럼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반납했던 등록증에 원래 등록관청의 직인이 찍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인의 변동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면 재교부 굳이 받을 필요 뭐 있느냐? 계속 읽어봐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위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거 나왔잖아. 그 밑에다가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그렇게. 그래서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재교부라는 단어와 구별하시라라는 거라. 재교부는 반납했던 등록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교부하는 걸 뜻하고 그리 수수료 내고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반납했던 등록증 재활용한다라는 거라. 우리가 전입신고하면 뒤에 변경 기재가 교부하듯이. 알겠습니까? 그때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그러면 내에서 이전할 때는 재교부 받아도 되고 아니면 변경사항 기재가 교부받아도 되고 그거는 선택사항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런 걸 모르면 봐봐요. 공무원이 알겠어요? 수수료 내이소 하잖아. 그럼 또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낸다? 내잖아. 알겠어요? 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신고를 했는데 와서 돈 내라 카노 이 말이지. 내가 반납했던 등록증 재활용해가지고 소재지 변경 기재해가지고 다시 교부해도 가만 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기잖아. 알겠어요? 그 법을 알고 영업에 종사하면 항상 자신감이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치는 거잖아. 응? 법을 모르고 관청에 가니까 전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공무원 앞에만 가면 어깨 훅 쪼그라들어가지고 말이지. 알겠어요? 행정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근데 전부 다 뭐가 그리 꿀리는지 행정관청에 가면 고마 막 쪼그라든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 평소에 뭔가 죄진 게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죄진 게 없으면 행정관청에 가면 당당하게 나서면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낸 세금 갖고 다 녹봉 받으면서 우리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월급 주는 긴데, 알겠어요? 죄진 게 있으면 쪼그라들어야 돼. 그 다음 2번에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놨습니다. 양갈로 1번에 똑같아요. 이전부터 먼저 합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어디다가 신고한다가 돼 있어요? 이전 후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요. 이제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알겠어요?
그럼 이전 전 등록관청 신고한다 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전 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첨부 다시 동그라미 칩니다. 첨부하는 서류는 똑같아요. 뭐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나 소재지 변경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등록증 반납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으로 가봐.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맨다. 요청해야 된다. 요청 동그라미 칩니다. 봐봐.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할 때는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으니까 서류를 송부해줘라고 요청하는 절차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등록관청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건데 뭐. 근데 북구에서 남구로 이전해봐요. 그러면 남구청에다 신고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남구청장 입장이 되면은 어떤 놈이 너무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 어떤 놈인지는 누가 잘 안다? 북구청이 잘 안다 이 말이지. 그 관련 서류 다 보내라 이 말이지. 그 상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종전등록관청 지체식 관련서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뭐 하도록 돼 있다? 송부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잖아. 송부 요청 받았으니까 행정기관끼리 협조해서 잘 송부해라는 소리. 뒷페이지 양갈로 4번 별표합니다. 그럼 이렇게 관련서를 송부해주고 요청받은 종전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해야 되잖아? 송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 세 개가 이제 중요한 거야. 어떤 서류를 송부하는지. 자, 여러분들이 북구청 같으면은 남구청장에 서류 보내라 하면 남기고 싶은 서류 있어 없어요? 그 생각을 좀 하는 연습을 해요. 내시 타고 가는 당시잖아. 다 줬구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봐봐요. 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밖에 못 둔다. 한 개밖에 못 두는 거야. 그러면 북구에서 남구로 갑부스면요. 남구에 이제 사무소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북구에 또 있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북구청이 갖고 있던 서류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다 어디로 좁힌다. 이제 새로운 등록관청은 다 좁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원래의 등록관청이 북구청이었잖아. 그럼 북구청이 갖고 있는 서류가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원래 등록관청이었으니까 등록 신청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받았지. 등록 신청 시에 받았던 서류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거 다 좁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2번에 있잖아.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일이 있잖아. 맞죠? 그 다음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북구청이 원래 등록관청이잖아. 그럼 등록증도 누구한테 받았겠노? 북구청한테 받았지. 근데 상식적으로도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증을 교부할 때 뭐 장부에다 기록하고 주겠어요? 그냥 주겠어요? 그럼 그 장부 이름이 뭐겠노? 등록대장이지. 알겠어요? 면허증 교부하면 면허대장 갈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줬잖아. 북구에서. 그럼 등록대장이라는 게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이 등록대장이라는 게 알겠어요? 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생활기록부의 성격에 해당하는 장부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기록돼요. 휴업했는 사실, 사무소 이전한 사실 다 기록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등록번호까지 다 있고. 알겠어요? 또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고용신고하게 돼 있잖아. 그 고용신고 받은 내용도 다 등록대장에 다 기록합니다. 알겠어요? 그 등록장 북구가 갖고 있을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어디로 좁힌다? 남구로 좁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서류는 이제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억지로 안 해야 되는 기다 이 말이지. 그래도 외워주면 좋아요. 그래야 이해됐다고 해가 안 외워버리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문제는 풀어요. 근데 빨리 못 풀어요. 시간 내에 못 푼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는 주어진 50분 내에 4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몰라가 틀리도 틀린 거고 시간 모자라가 못 풀어도 뭐 틀리 똑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요.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자, 그러면 3번 서류를 제가 진하게 다 해놨잖아. 이거는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알겠어요? 1번과 2번은 이해하는데 쉬웠지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할 텐데 잘 들어봐요. 두 가지 서류를 보내라 돼 있잖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보내라 이 말이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보내라 해놨잖아. 잠깐만 따로따로 설명할 테니까 봅시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는 왜 보내? 전과 기록을 보내라라는 소리야.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게. 그거 왜 보내느냐? 받았으면 그만이지. 어이? 무슨 얘기죠? 어이? 남구가가 또 행정처분 받을 거 아니잖아요. 법을 위반 안 한 다음에야. 근데 왜 보내느냐? 요걸 봐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몇 페이지로 가느냐? 192페이지로 갑니다. 192페이지에 가면 3절에 무슨 취소? 등록 취소가 1번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오른쪽 페이지에 몇 가지나 제시되어 있다? 8가지나 나와요. 8번을 봅니다. 8번. 최근 1년 이내에 동그라미 칩니다. 읽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다음에 설명합니다. 감만 잡아요. 그 다음 밑에 상대적 등록 취소죠? D페이지를 봐요.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10번을 봐. 최근 1년 이내에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읽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뜻은 다음에 설명합니다. 감만 잡아봐봐요. 다시 한 장 넘겨봅니다. 196페이지 보면 업무정지 사유가 나와요. 업무정지 사유가. 그래서 오른쪽에 표가 있죠. 이게 다 업무정지 사유야. 15가지나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몇 번을 보느냐 하면은 13번을 봐요. 198페이지 제일 위에 있네. 최근 1년 이내에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봅니다.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래 돼 있죠? 자, 몇 개 읽었다 지금? 3개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서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갈 거다 이 말이지. 1년 이내 시리즈 하면 요 3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리즈 규정은 감이 이래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업무정지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내리는 행정제재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경미한 행정제재를 최근 1년 사이에 여러 번 전과 기록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위반한다는 거지. 또 위반한 것도 보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 행위인 거야. 알겠어요? 상습범이다라는 거죠. 그럼 한층 더 가중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문이 바로 무슨 시리즈 규정이다?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이다. 가중처분하기 위한.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북구에서 남구로 이전해 가게 되면은 북구에서 최근 1년 사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받은 전과 기록 있지? 이걸 남구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만이 한층 더 가중된 1년 이내 시리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서류를 보내줘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서류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보내줘라 해놨잖아. 이건 왜 보내주느냐? 양갈로 6번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서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북구에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북구청에서 행정처분 내리려고 절차 진행 중이다. 아니다. 중인데 보따리 사들고 어디로 가버린다? 남구로 가버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구청장 입장이 되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속으로 가려면 가라. 그거 가서 받아라. 이래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쉽잖아. 알겠어요? 그럼 왜 3번의 서류를 송발했는지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양갈 5번을 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만다 재교부 동그라미 칩니다. 밑에 수수료 있음 고리 적어둡니다. 근데 여기 문장에는 이런 말이 없네요. 다만 알으세요. 다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없느냐? 당연히 없죠. 어디로 이전해간 절차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절차이기 때문에 없는 거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반납했던 등록증에는 북구청장 직인이 찍혀져 있잖아. 근데 남구로 가버리면은 남구에서 이제 영업할 건데 남구청장 직인이 찍힌 등록증을 걸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종전 반납했던 등록증을 활용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는 한이 있더라도 재교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 절차 공부 다 끝났어. 그 보충학습도 설명 다 됐어요 이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충학습은 제 수업을 안 들어도 보충학습 읽어가면서 뭐다 이해가 다 되도록 해놓은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3번에 무슨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해놨어요. 지금까지도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를 공부해서 또 갑자기 분사무소 이전 가면서 제목이 또 나오는 거는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면 틀림없잖아요. 근데 분사무소의 이전 절차가 좀 특이하거든.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절차 정리하기 전에 복습도 할 겸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를 한번 흐름도를 잡아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또 눈 감을게 뭐 이전 절차가 안 잡히 사무소 이전은 내에서 이전이 있고 뭐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절차가 서로 다른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외 양쪽 다 이전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죠? 이전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하면 되는 거라. 그렇지? 이 경우도 10일 이내 신고하는 건 똑같은데 이건 등록관청에 변동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어디다가 신고한다? 이전 후 가는 글자가 이제 중요한 거야.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럼 내든 외든 간에 사무소 이전 행위니까 첨부하는 서류는 똑같아요. 그렇지? 뭘 반납한다? 등록증을 반납하면 되고 사후 신고기 때문에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거라. 알겠습니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없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내라 하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 이 경우에 봐봐요.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무슨 증을 재교부하면 된다. 등록증을 재교부하면 돼. 요 재교부해 줄 때 돈 내라 이 간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돈 안 낼란다 하면은 우회하면 된다. 요 반납했던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을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됐잖아. 사항을 기재한 후에 교부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든 받아가 뭐 이전한 사무소에 걸어놓고 영업 계속하면 되는 거라요. 간단해요. 사무소인 절차가. 이 경우는 이제 이전의 등록관 신고를 받았겠지? 바로 등록증 재교부가 아니고 뭐 어떤 놈이 넘어노 뭐다. 누구한테? 그거를 자꾸 읽어야 이제 말이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전 전 가면 되잖아. 이전 전 등록관청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조문은 이전 전이라는 용어를 안 썼고 종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뜻이야.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알았어요? 그럼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이런 서류를 뭐 해야 된다? 송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 송부하는 서류가 이런 거더라라는 거잖아. 보인다 안 보인다? 뭐 보내줘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다 줬부고 또 등록대장도 줬부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도 주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관련 서류도 줬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송부하던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제 내용이 적합하면 무슨 증을 재교부하면 된다? 등록증을 재교부하면 된다라는 거잖아. 수수료 낸다. 여기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좋잖아.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봐봐요. 내에서 이전 절차, 외에서 이전 절차 차이가 있죠. 서류 송부 절차가 있고 없고 알겠어요. 있고 없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등록관청의 변동이 없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봐봐요. 책을 읽고 책에는 이런 그림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메모지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뭐다? 좋은 공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잘 못하니까 뭐다? 강의하는 사람이 대충 이리 만들어보면 꼭 이 그림대로 따라 해보라는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노트 필기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 알겠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노트 필기 참 잘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노트 필기만 잘하고 다시 안 봐서 그렇지. 알겠어요? 남한테 비주기만 비주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분사무소 이전인데 이거는 알았어요? 분사무소는 누구한테만 허용이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된 사무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중사무소 금지지만은 예외가 누구한테는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분사무소의 형태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분사무소 설치 요건과 절차는 공부를 다 했어요. 알겠어요?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이전도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 그대로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봐봐요. 사례를 한번 딱 만들어가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면 돼. 내에서 이전, 외에서 이전 이 절차 따르면 되거든. 근데 분사무소 이전이라고 하잖아요. 어? 자, 북구에서 뭐다 북구로 옮기는 거다 이 말이지. 이건 북구에서 어디로 남구로 옮기는 거다 이 말이지. 분사무소가 원래 북구에 있는데.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겠어요? 북구에 없잖아. 그렇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안에는 분사무소 못 두게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요건 이렇게 돼 있잖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렇지. 근데 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요렇게 옮기는 절차 한가 보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가 했어요, 원래? 또 관할 간다. 강남구에다 했죠. 이 강남구를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야. 그냥 관할이야 이거. 알겠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신고 필증도 누가 줬을 거다? 여기서 줬을 거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이전부터 먼저 합니다. 신고합니다. 어디다가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인 강남구에다 신고를 해요. 알겠습니까? 요거다 신고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럼 분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대신에 뭘 반납하면 되는 거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반납하면 돼. 마찬가지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니까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내야 낸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신고한다? 요다가 신고한다는 여기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한 등록관청은 무슨 증을 재교부하면 된다? 신고필증을 재교부하면 돼. 돈 준다 안 준다? 수수료 낸다라는 거죠. 신고필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데도 수수료 내는 사유니까. 알겠습니까? 변경사항 기재 교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맞죠? 수수료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외에서 이전 절차 북구에서 남구로 가는 거 어디다가 신고한다? 맨 강남에다 신고해.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전 후 가는 말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라는 거야. 근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신고 필증도 원래 누가 줬어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줬죠? 어떤 놈이 있는 뭐노 가는 겁니다. 궁금할 필요도 없어. 서류 송부 요청한다는다. 쥐가 쥐한테 무슨 서류 송부 요청을 하노? 이런 절차가 싹 사라져버려요. 알겠습니까? 맹신고 필증 반납하는 거지. 아마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무슨 증 재교부 신고 필증 재교 수수료 내야 된다라는 거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 변경사항 기재가 교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이 신고필증 원래 강남구청장 지인이 지켜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이 이전해도 뭐다? 신고를 어디다 간다? 강남에다 하거든. 변동이 없어요. 주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수수료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래로 절차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분사무소 이전 절차는 똑같아요. 내에서 이전이나 외에서 이전이나. 똑같아지는 이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는데 그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한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똑같아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절차 끝났잖아. 이 끝나면 곤란해. 끝나면 곤란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 왜 그러냐면은 신고를 다 강남에다 했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모른다.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북구청장도 모르고 남구청장도 몰라.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절차가 그냥 끝나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렇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돼.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통보를 해야 돼. 누구한테? 문장을 만들어. 문장을. 여러분이 못 만드니까 자꾸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분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는 거야. 이전 전에 시군구청장한테도 통보하고 뭐 이전 후 무슨 얘기야? 북구청장한테도 통보하고 누구한테 통보하고 남구청장한테도 통보한다라는 거야. 이 절차가 특이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제일 핵심적인 절차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봅니다. 양갈로 1번 110페이지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다가 제출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주된 사무소 그 동그라미 치놓으면 돼요. 그게 핵심이죠. 첨부 서류는 신고 필정 사무소 확보를 증명한 서류 똑같아요. 양가로 2번 봐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 필정을 만다. 재교부 동그라미 수수료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된다. 신고 필정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말 수도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그때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세요. 양가로 3번 별표.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 동그라미 이전 후 동그라미 소재지를 관할 시군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왜 통보합니까? 답 간단해요. 왜 통보합니까? 말을 길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누구누구는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냐. 왜 통보하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통보하는 거야. 그럼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봐. 알 필요가 있나 없나? 있잖아. 북구청장도 알아야 되고 남구청장도 알아야 되잖아.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과목 공부할 때 누구누구는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는 식의 문장이 나오면 왜 통보하지? 아, 모르니까 통보하는구나. 그럼 알 필요가 있나? 아, 알 필요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아,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절차 다 끝나버렸다라는 소리다. 그러면 4번에 무슨 사무소 이전? 공동사무소 이전. 지난 시간에는 공동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다 공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소는 하는데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는 거. 그걸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뭐 합동사무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동업 목적도 없고 중개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목적도 없고 오로지 뭐만 같이 쓸 뿐이다.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실은 하나인데 그 사무실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2명 이상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의 의무사항을 위주로 공부해요. 그래서 뭐 하여야 한다, 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거 공부하잖아. 누구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들을 공부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 안에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준수해야 될 각종 의무는 공동으로 이행한다, 따로따로 이행한다. 따로따로 이행한다. 각각 부담입니다. 그러면 사무소를 이전하는 거야. 그것도 무슨 사무소를? 공동사무소 이전하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나 없나? 있잖아. 이런 절차대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알겠어요? 동일한 장소로 이전해요? 다른 장소로 이전해요? 공동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동일한 장소로 이전하는 거잖아. 그래도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구성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따로따로 이전 신고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신고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뭐 동일한 장소로 옮기니까. 신고 내용이 똑같다고 네가 대표자 자격으로 서류 다 함께 갖다 내고 온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로따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개별적으로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이전해야 된다.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옛날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2005년도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왜 됐었다? 삭제됐었다. 그러면 그 다운표 안에 있던 내용 있죠?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장 있지? 옛날 법에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고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시험 지문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럴듯하나 안 그럴듯하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간단 말이야.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법은 그렇지? 개정이 되는 과정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상식적으로 봐봐요. 출제위원들이 틀린 답을 만들 때 그럴듯하게 틀리게 만들 거 아닌가 봐. 확연하게 틀리게 만들면 다 맞춰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듯하게 틀리게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안 나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는 차원에서 뭐를 많이 활용하느냐? 옛날 법을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무효되고 삭제되고 없어진 것들. 그러면 옛날에 법에 있었다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그럴듯하다 안 그럴듯하다? 그럴듯했으니까 있었겠지. 알겠습니까? 법도 상식인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삭제되고 없어졌으면 현재 법을 기준으로 보면 뭐다? 없는 내용이니까 O다 X다. X인 거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 법의 내용을 아이디어로 많이 활용한다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옛날 법도 알고 지금 법도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옛날에 법을 틀린 지문을 내잖아. 눈에 확 들어버려. 근데 여러분들은 옛날 법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알겠어요?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게. 내용을 읽어보고, 혹시 내가 공부를 덜 해서 그렇지, 기억을 못 돌려서 그렇지, 내용 보기 되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개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저희들 눈에 그게 옛날에 없어진 규정들은 눈에 확 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교재 쓸 때 참 모든 교재 쓴 사람이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의. 알겠어요? 주의. 주의하라 하는 거 주의 안 하면 다 틀립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사무소인 절차가 됐어요. 근데 112페이지 보면 이제 이전 신고서 양식이 있죠. 이런 양식도 참고하면서 공부하면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저 밑에 가면 신청인 제출 서류 해가지고 잔글씨 많잖아. 그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수수료, 시군구 조리로 정하는 금액 하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동그라미 딱 쳐봐요. 그 전체를 동그라미 푹 지나쁜 다음에. 그럼 이 서식만 딱 놓고 보면, 이 서식만 놓고 보면,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죠? 당의 지방자치는 조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보여.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몇 페이지를 또 가보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가보느냐 하면은, 215페이지 가봐요. 215페이지 보면은 3절에 뭐 수수료 해가지고 1번 읽어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납부한다?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게 행정수수료, 민원수수료 내라라는 소리잖아. 어떤 경우에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가 아닙니다. 최근 뒷페이지도 있어. 6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 6가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 내라는 소리잖아.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아무리 읽어봐봐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자 하는 게 있나 없나? 없죠? 그러면 법 47조 수수료 규정을 딱 보면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야. 근데 앞에 양식을 보니까 수수료 내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까 봐봐요. 여기 있어. 사무소 이전 신고행위 그 자체는 수수료 내는 사유도 아니다. 아니지만은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밟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뭐가 뒤따르기 때문에? 등록증의 재교부가. 그러나 사무소 이전 케이스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안 내는 케이스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교부가 뒤따르게 되면은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 내야 돼. 우리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여기 보면은 4번에 있잖아. 215페이지 4번에 수수료 내는 사유 맞나? 맞잖아.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수수료 내는 사유에 돼. 그리고 우리가 재교부 신청서는 냈다 안 냈다? 안 냈고 사무소 이전 신고 서류를 냈지만은 재교부가 뒤따르게 되면은
말범세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면 O겠어 X겠어? 그거는 X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때 기출된 지문은 납부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문 냈어. O입니까 X입니까? O다.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국어가 어렵습니다. 납부하여야 한다 하면 그건 틀린 말이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 그건 또 맞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말이 정확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 봐봐요. 사전신고다 사후신고다. 사후신고입니다. 이전 한때는 이전 후 10일 이내에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소 이전하고자 하는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사전신고 문장이 돼버린다고 이게 또. 알겠습니까? 국어가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말을 할 때도 이제 그동안에 대충 뭐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되겠지 싶어가 뭐 대충 이야기하는 이런 습관 가진 사람들이 습관이 바뀌어버려요. 표현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하고 대화하는 상대방은 법을 공부 안 했잖아. 나는 법을 공부했잖아. 나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자세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 습관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확한 표현을 자꾸 지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싸움이 난다 이 말이에요. 승질 낸단 말이야 상대방이.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부지간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좀 정확하게 해라 하다 보면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113페이지에 5번에 자, 읽어봅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매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이 어디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협회에. 무슨 사실을 통보합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사실을. 왜 통보합니까? 모르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누가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통보한다 하는 이런 식이 나오면 항상 왜 통보하지? 모르니까. 그럼 알 필요가 있나? 협회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회원이 다 개업공인. 그럼 이 회원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북구에서 옮기는지 안 옮기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알 필요가 있네. 그러니 통보하라 하는 규정이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해식 공부 아닙니까? 이런 문장 지금 처음 봐요? 대여섯 번 봐요? 대여섯 번 봤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사항이 총 6가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6가지가 다 따로따로 적혀져 있을 뿐이지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여러분이 또 기억을 못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몇 페이지로 가본다? 63페이지로 가봅니다. 63페이지 가면 양갈로 5번에 등록사항 등의 통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이 6가지 항목을 다 등록관청이 월별로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5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진도 나가는 바에 따르면은 4개를 다 본네.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다 공부했어요. 3번과 4번이 아직 진도 안 나갔어. 3번은 뭡니까? 휴업신고,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죠? 진도 안 나왔거든? 미리 보고 쉬었다 갑시다. 113페이지 가봐요. 113페이지 가면 13절에 무슨 신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잖아. 요거 공부할 때 또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하는 문장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마지막에. 안 나오면 제가 책을 잘못 썼는 긴데? 안 나오나? 안 써놨나? 이건 또. 안 써놨는 값이네. 어디에? 114페이지에 있어요? 114페이지 가운데 적어 놨네. 그 114페이지 가운데 보면 중간에 뭐 한편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그렇게 돼 있네. 그렇죠. 분명히 어디 적혀 놨었겠네. 그렇죠. 그걸 앞에서 다 모아놓은 거야, 그거. 알겠어요. 근데 원래 정확하면은 따로따로 나오는 걸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원래 시행령에는 한꺼번에 적혀져 있어. 적혀져 있는 걸 제가 주제별로 따로따로 퍼져 놓은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13절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절차에 관해서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쉬었다 합시다.